최근 정년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은채지만 사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비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정은채는 불륜으로 2차례나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미혼인 그녀이기에 불륜이 웬 말인가 싶겠지만 그녀의 2번의 열애설이 모두 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점에서 불륜녀 타이틀을 얻게 된 건데요. 첫 상대는 일본 연예인이었습니다. 일본 연예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카세 료가 최근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촬영하던 중 만난 한국의 여배우 정은채와 사랑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더불어 두 사람이 함께 일본 시내를 드라이브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등을 공개했죠. 또 이들은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요. 도쿄와 카나가와현에서 함께 여행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되어 일본이 난리가 난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세 료는 동료 배우인 이치카와 미카코와 오랜 기간 공개 연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교제 및 동거 중인 연인으로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만남을 공공연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5년 이상 만남을 해왔던 두 사람인데 갑자기 카세 료가 정은채와 미래를 가지면서 난리가 난 것이죠. 다만 정은채는 말도 안 된다며 정은채가 일본에 간 건 사실이지만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팀과 다 같이 간 것이다라고 해명했고 영화 속 카세 료의 상대 역은 정은채가 아니라 문솔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한 네티즌에 따르면 촬영을 핑계로 데이트한 건 맞고 불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은채가 카세 료와 핑크빛 기류가 있던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연인이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니 참 대단한데요. 일각에서는 삼각관계냐 양다리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내 묻혔습니다. 그렇게 정은채의 불륜 논란은 사그라드나 싶었지만 또 다시 터지고 말았죠. 바로 가수 정준일과의 관계였는데요. 한 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정준일의 콘서트장에 정은채가 자주 찾아오면서 팬들은 정은채를 여자친구로 알았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 정준일은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고 이 사실이 팬카페의 폭로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었죠. 정준일과 건축가로 알려진 아내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2011년 결국 이혼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정준일의 결혼 사실과 불륜설을 폭로해 논란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아내의 폭로 글이 팬카페에 올라온 뒤 정은채, 정준일의 불륜설은 10년 가까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정확한 입장 표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기에 떠도는 소문처럼 여겨지다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정은채와의 불륜설에 대해 정준일 측은 10년 전 일이고 아티스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 라고 말했지만 정준일이 미혼 행세를 하고 다녀서 정은채도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정은채도 정준일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 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고 했지만 정준일 측에서는 정준일이 정은채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정은채의 측근은 정은채가 정준일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정준일은 속인 적 없다고 하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논란은 너무나 쉽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뭔가 뒤에서 손을 쓴 게 아니라면 불륜녀 논란이 이렇게 빨리 사그라들 수 없는데 참 이상하죠. 그리고 정은채는 아무런 자숙도 없이 뻔뻔하게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2022년 출연한 안나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철부지처럼 자란 부잣집 딸이자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자신의 딸에게는 끔찍한 현주 역으로 좋은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고 파친코 시리즈에선 전혀 다른 역할이자 선자의 비빌언덕이 되어주는 젊은 시절에 경희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연기에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년이에서 내란국극단의 주연 남역을 도맡는 문옥경 역으로 출연하였고 중성적인 매력과 국극의 주연 배우로서 활약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줘 또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륜녀로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불륜으로 공개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로 장신영이 있죠. 처음에 강경준의 불륜 소식이 들렸을 때 한 지인이 말하길 강경준은 방송에서 다정한 남자인 척 연기했지만 사실은 폭력의 폭언이 일상적인 사람이라 이전부터 연예계에 강경준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강경준이 직접 과거에 여자친구의 남친을 빼앗은 적이 있다며 당당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묻는
MC의 질문에 강경준은 처음에 만났을 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뺏었다며 그 남자친구랑 별로 안 좋을 때였나 보다고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이어 연인으로 발전한 계기에 대해 그 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집 앞에 돌아가서 남자친구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전화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했고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기습키스를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싫어하 않고 입술을 딱 떼고 나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며 자신이 남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걸 당당하게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장신영이 강경준과 재혼했을 때 그것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영은 강경준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소문을 무시한 채 재혼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경준이 결국 배신을 한 것이죠. 강경준은 장신영과 결혼으로 주목받아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동상이몽 등 가족 예능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대표적인 연예계 인고 부부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강경준은 장신영과의 결혼을 위해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언급해 그의 가정적인 이미지와 사랑꾼 이미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죠. 강경준은 장신영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 등을 공개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고 둘째 아들까지 가지며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신영은 2006년 사업가 이모 씨와 결혼했다가 3년 만인 2009년에 이혼했는데 이 씨의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졌으며 이 씨가 장신영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맺고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해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장신영은 강경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과 강경준 역시 장신영을 과거의 아픔을 안아주는 모습을 여러 방송을 통해 보여주었기에 많은 대중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꾼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았던 장신영은 남편 강경준이 유부녀와의 불륜 의혹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또 한 번의 배신을 맞게 됩니다. 시청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했던 만큼 실망감도 컸었는데요. 이래나 저래나 사랑꾼 이미지로 메이킹의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유부녀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던 강경준이 오해라며 불륜녀 남편에게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해 5천만 원을 뜯길 때까지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 뒤늦게 불륜을 인정했는데요. 미우새에서 서장훈은 장신영에게 출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하자 이에 장신영은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나서 깜짝 놀랐으며 겁도 나고 사실 자신이 지금 출연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기에 자신감마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사생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장신영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뭐지? 정신을 못 차리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바라봤는데 완전히 발가 벗겨져 보였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물었고 장경준은 염치 없고 미안하고 할 말이 없지만 자기가 사죄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식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둘째는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양 옆에서 부모가 지켜준다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힘이 될 것 같아서 장경준을 받아준 건데요. 큰아들에게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테니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엄마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큰아들 역시 많이 힘들어했지만 기다려줬다고 하는데요. 강경준이 이 사건 자체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며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도 있기에 처음부터 아주 잘한 일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어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에 섞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인데 갑자기 가족들이 상처받는다며 마치 강경준의 불륜을 질타하는 대중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애 때문이라지만 불륜녀 남편이 강경준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끝날 때까지 장신영은 상간남 강경준 옆을 지켜주었고 혼인관계는 물론이고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 놀랍긴 하죠. 최근 방송사들이 연예인들의 내밀한 가정사를 콘텐츠로 만들어 소비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몇 년 새 종편 채널을 중심으로 이혼 예능이 예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사안을 다루는 수위와 자극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명인 부부의 과거 갈등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한쪽 배우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에 화제거리로 띄우고 있는 것이죠. 제작진은 공들인 콘텐츠 대신 너무 쉬운 길을 택해 연예인을 소진하고, 출연 연예인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갈등과 자극만 무한 반복되는 이런 방송보다는 웃음과 감동으로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